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타트업 TV입니다. 지난번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그 사업 계획서를 쓰기 전에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었죠? 한 5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어느 정도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안 되셔도 상관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생각한 아이디어를 사업 계획서를 써보면서 저희가 한번 여러분이 사업 선정 가능성을 한번 올려보는 그런 시간이 한번 되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좀 실전편입니다. 사업 계획서를 요 작성 목차를 보면서 저랑 함께 좀 따라해 볼게요. 근데 첫 번째로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이 목차에 어떤 뜻이 있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규칙을 지켜야 되는지를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좀 이런 식으로 한번 풀어가려고 그래요. 사업 계획서를 너무 딱딱하게 쓰는 거는 그거는 처음이라서 잘 그러실 수 있겠지만 실은 내가 어떻게 사업하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문서로서 대화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투자자와 문서로 대화를 해요. 여러분이 사업은 나는 이러이러한 의미에서 사업을 준비하게 됐고 요 아이템은 이런 건데 이 아이템이 경쟁사들보다는 요 점이 되게 좋은 점이야. 그래서 이거는 사업하면 나는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해. 그래서 요 아이템에 한 1억 정도를 지원을 해주면 내가 제품도 이렇게 만들 거고 그리고 이거를 온라인 마케팅을 막 이렇게 해서 물건을 팔면 매출이 한 3년 안에 한 10억도 나올 거고 투자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한 해외도 판매 가능하니까 내 아이템 괜찮지? 날 믿고 좀 뽑아주지 않을래? 약간 이런 표현들을 사업계획서에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좀 머릿속으로 누군가 대화한다고 생각하면 사업계획서가 좀 더 자연스럽고 편하게 나오게 될 거예요. 근데 처음 했을 때 그게 잘 안 된다고 하면 일단 항목별로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일단 내용을 채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궁극적으로는 여러분이 사업계획서를 쓸 때 처음부터 잘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하고 할 거는 일단 초안을 빨리 쓰는 거에 집중해 보자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잘하는 건 좀 더 부각하고 못하는 건 보완을 하는데 이 쓰면서 생각할 부분들은 이 항목을 쓰면서 여러분이 좀 자연스럽게 좀 그냥 내가 누군가와 대화하듯이 편하게 이렇게 쓰셨으면 좋겠고 물론 그 대화가 좀 부족하거나 불충분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아쉽게 탈락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 5가지 원칙이든 아니면 요걸 쓰면서 하는 기술적인 문제든 간에 그런 부분들은 차차 보완을 해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먼저 주의사항 보고 바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신청 시 사업계획서 작성 목차는 삭제하여 제출이라고 써 있는데요. 여기 써 있는 게 다 목차들이거든요. 이 부분은 지워달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도 다 지우시는 게 맞습니다. 보면은 지워주시면 되겠고 요 밑에 주의사항을 보면 본문은 9페이지 내외로 작성을 하는데 증빙서류는 제한이 없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본문은 9페이지 내외로 쓴다. 그리고 증빙서류는 그냥 제한이 없다라고 볼 수 있고 양식표는 변경 삭제를 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쪽에 대한 양식이나 표는 저한테 도움이 안 됩니다. 저는 바이오 의료거든요. 그러면 요걸로 보통 이런 식으로 막 지울 수도 있잖아요. 보면은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대로 냅두라는 거예요. 양식표는 그대로 냅두고 다만 필요한 경우에 이 행을 늘릴 수는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파란색 문구 삭제가 나와 있고 검정색 글씨로 내용이 돼야 된다고 되어 있죠. 제가 만약에 신청 주관기관면을 저희 회사가 여기 주관기관은 아니지만 드림플래닛이라고 이렇게 만약에 쓰잖아요.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쓰면 왜 뭐가 틀렸습니까? 파란 글씨가 틀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거는 검정 글씨로 이렇게 바꿔줍니다. 이렇게 해달라는 얘기고 평가 시 불필요한 대표자의 이름, 생년월일, 대학교, 소재지, 직장명 이런 거는 쓰지 말고 0으로 처리해달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이 서울대학교에 지원을 하는데 내가 서울대 동문이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좀 서울대에서 뽑히기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어찌됐든 간에 개인정보를 최대한 배제를 해야지 가장 공정한 심사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는 되게 막 어떻게 보면은
개인이 역량이나 이런 것보다는 진짜 그 사업성 그것만 가지고 보고 평가를 공정하게 평가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학력이 높거나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좀 아쉽겠지만 가능하면 이름에 0이나 별표 등을 표시를 해주고, 그리고 이 평가자가 우리가 평가자가 피평가자죠. 평가자가 실제로 평가위원과 이렇게 인적 관계로 알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공정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이런 식으로 마스킹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지켜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신청 마감일에는 에러가 생길 수도 있고 접속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사전 가입과 온라인 사업 신청을 할 거를 권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K-스타트업에 미리 회원가입을 하시고 중간에 여러분에 대한 인증 같은 게 있을 수 있고요. 액티브엑스 같은 것도 깔아야 되는데 그게 설치 문제로 에러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하시기를 권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파란 글이니까 삭제를 하면 되겠고요. 정부지원금은 최대 1억 원, 평균 5천만 원 내로 쓰고, 여기서 보시면 신청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될 수 없음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제가 만약에 사업비를 정부지원금을 50,100만 원이라고 이렇게 쓰면요. 이게 5천만 원이라는 뜻입니다. 5천만 원 썼는데 실제로 아무리 나한테 돈을 많이 줘도 5천 이상 줄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보면은 이런 거죠. 누구는 5천이라고 쓰고 누구는 1억 원이라고 썼다. 그럼 1억 원을 쓴 분들이 선정이 되면 감액이 돼가지고 5천을 받을 수는 있지만 5천만 원을 쓰신 분이 1억을 받을 수는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요 1억 원 맥시멈 금액을 쓰기도 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여러분이 쓰는 사업의 내용을 보고 진짜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에서 조금 더 써주시는 정도가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쓰는 사업계획서가 제일 좋다고 보기 때문에 무조건 1억 쓴다 그 부분은 조금 아닐 수 있다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간단한 지금 하나 좀 뭐 들기 좀 그렇지만 여기 보시면 핸드폰 케이스가 있잖아요. 이렇게 핸드폰 케이스가 있는데 보통 이런 핸드폰 케이스 제작을 할 때는 한 2천만 원 정도? 그 정도 넉넉하게 금형이나 뭐 이런 것까지 해도 그 정도면 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작비 2천만 원, 그리고 직원 한 명 뽑는데 한 3천만 원 정도, 그럼 5천만 원 정도 들죠? 홍보 광고비 하면 한 7천만 원. 그래서 이런 케이스 제작 가지고는 보통 1억까지 지원을 한다고 해도 거의 지원해 주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현실적으로 좀 금액을 낮춰 쓰는 게 약간 더 맞지 않나. 왜냐면 그런 생각도 들고, 반대로 돈은 또 다다익선이니까 많이 쓸수록 좋을 수 있죠. 그래서 1억 원을 쓸 수 있는데 이 사업비에 대한 것 자체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사업의 성공 요인과는 약간 좀 거리가 있는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 부분은 그렇게 아주 메인 평가 그런 항목들은 아닐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파란색 항목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우면서 이렇게 쓰시길 바라겠고요. 나중에 온라인 신청을 하시게 되면 요 과제 번호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과제 번호를 여러분이 뭐 이런 식으로 입력하게 되겠고, 신청 기관은 저는 서울에 있으니까 서울 장정경찰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신청명을 하나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신청 주관기관면은 여러 개의 주관기관 중에 딱 하나죠. 여러분이 넣을 수 있는 그 단 하나의 기관입니다. 아니면 벤처기업 협회 뭐 이런 식으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룰들을 기본적으로 좀 지켜주자라는 내용으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순위도 내가 2명밖에 팀원이 없어. 그럼 이거를 이런 식으로 지워버릴 거야 라고 하면 지우지 말라 그랬죠. 그래서 그대로 냅두고, 네, 표는 그대로 냅두고 안의 내용만 지워주는 이런 규칙들을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본문은 안 쓰고 여태까지 딴 얘기를 했네요. 그래서 이제 본문적인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하고 보도록 할게요. 간단한 원리 한번 훑어보고 한번 여러분들하고 좀 예시는 따로 없지만 한번 생각나는 대로 한번 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제인식 파트입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일반 현황 창업 아이템 요약 부분이 있는데요. 요 요약 부분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중요한 그런 꼭 알아야 되는 이 사업에 대한 개요 그 핵심적인 걸 담은 거죠. 그래서 미리 쓰고 나중에 늘려 쓰셔도 되고 아니면 빈칸으로 비워놨다가 나중에 쓰셔도 됩니다.
둘 중에 어떤 방법을 써도 상관이 없고, 지금은 아직 내가 사업계획서를 많이 못 썼고 당장 요약하기는 좀 애매하다 싶은 분들은 나중에 쓰시는 거를 권장을 드릴게요. 내가 이 사업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페이지만 맞추면 된다 이런 분들은 요약부터 하시기가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맨 처음에 쓰는 항목들은 요 문제인식입니다. 문제인식. 왜 이 제품을 만들게 되었는지, 왜 내가 이 사업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그 계기를 쓰시게 되는 거고요. 보통은 요 문제인식이라고 하고 가장 먼저 그 쓰는 항목은 요렇습니다. 미리 조금 얘기를 드리면 요 문제인식 파트는 일단 필요성입니다. 네. 이 제품과 서비스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나는 왜 창업을 하게 됐나 그런 창업에 대한 동기에 대한 부분을 가장 기본적으로 쓰는 게 문제인식의 항목입니다. 근데 여기에 새로운 내용이 추가가 됐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개발 추진 경과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현재 제품 기업을 어디까지 개발하고 있는지 개발 추진 경과까지 쓰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사업을 하면서 현재 어디까지 사업을 준비하게 됐는지, 이 내용이 잘 안 보이는군요. 제가 조금만 조정을 하겠습니다. 네, 됐죠. 필요성 동기. 네, 됐어요. 네, 하게 됐고요. 그리고 개발 현황, 어디까지 내가 지금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진도를 써라. 요 세 가지가 문제인식입니다. 근데 특히 중요한 거는 이 제품이 왜 필요한지 쓰는 건데요. 요게 이제 중요한 내용으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이템을 개발하는 목적에 대해서 씁니다. 근데 그리고 나중에 전체 시장의 규모에 대해서 쓰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문제 인식 파트라고 볼 수가 있어요. 뒤에 이제 항목적으로도 있겠지만 크게 이런 식으로 됩니다. 기존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 기존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럼 나는 어떤 아이템이나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사업 아이템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기존의 문제가 마이너스 100인데 내 사업은 플러스 200이에요. 그럼 이게 해결되면 사회에 플러스 한 300 정도의 효과가 나겠죠? 되겠죠? 어떤 문제가 있고 해결을 하면 여기서 나중에 300 정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보통 이런 식의 프레임으로 우리가 많이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가 된 게 이 아이템에 관련된 시장이 뭐 한 5천만 명이 시장이 있고 1년에 50%씩 성장하고 있어. 그런 대단히 시장도 크고 성장률도 높고 시장 규모도 크고, 규모입니다. 시장 규모 더 크게 있다면 실은 요걸 쓰라고 돼 있는데 왜 이걸 쓰라고 돼 있냐? 시장의 규모가 크고 성장성이 높을수록 투자 유치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매출, 수출, 투자, 기술 이전이라고 했었는데 특히 투자 유치를 받으려면 시장, 그리고 매출을 또 발생하고 성장하려면 시장의 규모가 크고 성장성이 높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인식 부분에서는 기존에 어떤 문제가 있고 당신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기대 효과가 무엇인지, 그리고 시장하고 성장성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서 이 아이템이 만약에 개발이 됐을 때 국가적으로 얼마나 큰 파급력이 있을까, 그리고 회사가 얼마나 쭉쭉 성장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 1번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내용을 보게 되면 2번은 실제 제품의 완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특히 여기 내용을 보시면 최종 산출물에 대한 정의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핸드폰 케이스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이런 핸드폰 케이스는 뭐 사이즈는 가로 20cm, 높이 20cm, 재질은 ABS, 뭐 이런 식으로 뭐 여러 가지 내용들 하게 되죠. 무게는 50g이고 뭐 저희는 한 100개 정도 만들 예정이고 시급명을 하나 찍어서 제품 100개 만들 예정이고 그런 내용들을 써달라는 거예요. 현재 시점에서는 디자인까지는 되어 있는데 실제로 뭐
시제품을 만들어 봐야 되고 금형도 찍어 봐야 되고 인증도 받아야 되고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제품과 기술이 구현에 대한 내용을 써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현 가능성 항목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분들이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사업계에서 썼는데 나는 냉장고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냉장고를 만들고 싶어. 근데 냉장고인데 지금 뭐 삼성이나 LG 이런 브랜드 회사들이 만드는 냉장고를 만들고 싶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해봐요. 냉장고 같은 경우는 대단히 기술이 집약되어 있고 돈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걸 1억을 받아가지고 만들 수 있을까? 쉽지 않죠. 그리고 만들었다고 쳐도 그걸 가지고 생산을 하려면 대기업도 뭐 수십억, 수백억이 드는 건데 창업기업이 그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래서 너무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창업 아이템은 실현 가능성이 낮은 거죠. 반대로 또 무한동력이나 이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이렇게 입증된 그런 아이템을 여러분이 창업한다고 하면 당연히 기술적인 문제로도 실현 가능성이 없겠죠. 그리고 제가 아까 앞선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장점은 제조업인데 제가 갑자기 소프트웨어를 한다고 하면 대표자가 잘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에 대해서 아는 사람도 없고 판매처도 없고 개발은 당연히 못하고 그런다고 한다면 제대로 이게 외주를 준다고 해도 개발 관리나 이런 게 되기가 어렵고 판매하기도 어렵겠죠. 그런 경우는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밖에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실제로 이 제품에 대한 내용을 기술적인 내용을 주로 쓰는 게 2-1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쟁사 대비해서 한 가지 이상은 차별화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차별화 방안을 써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품이 제대로 개발, 최종 완제품에 대한 정의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솔직히 무엇을 만들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뭐 돈 주시면 그때 한번 연구해 볼게요. 근데 최종 제품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나도 몰라요. 라고 얘기하면 최종 제품을 모르는데 그 제품이 잘 팔릴지 알 수 있어요? 없지요. 그 제품이 과연 사람들이 살 수 있을까? 예상할 수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심사할 때 대단히 안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꼭 체크하셔야 될 거는 여러분이 지금 창업 준비를 좀 덜 돼도 상관은 없지만 이 최종 제품에 대해서 대단히 정의를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그 부분은 꼭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차별화 방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창업기업이고 이 기업 부분에서 상당히 힘이 없고 연약한 회사들입니다. 근데 차별성이 없으면 기업이 경쟁에서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반드시 차별화 방안을 명료하게 제시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이 실현 가능성에서는 그쪽을 다루게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의 성장 전략은 어떻게 팔 것인가가 중요한 이슈가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수익 모델을 제시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물건을 얼마에 팔 것인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케이스 같은 경우는 저는 10,000원에 팔 겁니다. 뭐 20,000원에 팔 겁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갈 수가 있고, 뭐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매달 5,000원씩 무슨 구독 형태로 과금하겠습니다. 아니면은 뭐 라이센스비를 뭐 한 번 한 카피당 50,000원씩 받겠습니다. 뭐 이런 식의 수익 모델 등을 제시를 해야 되는 거죠. 왜 이 수익 모델을 제시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가 중요하다고? 매출. 그래서 이 수익 모델이 매출에서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하게 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고객이 그 돈을 주고 살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최종 산출물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최종 산출물을 정확히 제시를 했으면 이 정도 제품이구나. 그러면 이 정도 제품은 보통 한 30,000원 정도면 살만하겠다라는 생각들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우리는 100,000원에 팔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너무 비현실적인 가격에 팔겠죠? 그럼 사업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평가에도 마이너스 요인을 끼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합리적일수록 좋아요. 진짜 고객이 그 가격을 주고 살 수 있는지 여러분이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 다음에 사업 추진 일정을 쓰는데 협약 기간 내 달성 가능한 목표를 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이 사업 기획 그 자금을 받는 목표는 그냥 여러분들한테 그냥 하고 싶은 거 연구해봐라라고 지원하는 목적보다는 이 사업이 자금을 받았을 때 제품을 어디까지 만들 거고 그리고 여러분이 그 기간 안에 매출을 낼 수 있는지 투자를 받을 수 있는지 그런 목표들을 여러분이 제시를 해달라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이 어떤 앱이나 이런 서비스를 IT를 만든다고 했으면 당장 매출이 나오긴 어렵지만 그래도 다운로드 수를 몇 명 정도 받을 건지 회원가입을 몇 명 정도 할 건지 그런 목표를 제시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자금 소요 및 조달 계획에서는 정부 지원금을 받으면 여러분 100%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정해진 회계의 목적대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의 항목에 맞게 쓰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혹시 이 자금 가지고는 사업이 부족할 수 있죠. 그래서 추가적인 자금을 여러분이 어떻게 조달할 건지, 대출을 받을 거면 얼마를 받을 거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자본금은 얼마이고 그런 내용들을 적어달라는 얘기죠. 마지막으로 그런 내용이 됩니다. 한 가지 빼먹었던 게 수익 모델을 제시하면 어떻게 팔 건지 판매 방안, 이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장 전략을 정리하면 현실적으로 얼마에 우리가 물건을 팔 거고 그 다음에 매출을 어떻게 발생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그걸 협약 기간 안에는 어디까지 목표가 가능한지를 여러분이 제시를 하라는 얘기죠. 그럼 요 실현 가능성과 성장 전략을 보면 한 가지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계획서라고 해서 문서만 잘 쓴다고 해서 될 게 아니고 내 아이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실현이 가능한지 사전에 연구를 했던 사람, 그리고 물건을 팔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고 있는 분들, 어떻게 보면 창업도 미리 준비해서 경험이 있는 분들이 좀 더 선정되기 좋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단순히 아이디어 있는 분들보다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미리 사전에 외주업체든 개발업체든 이런 데 찾아가서 알아도 보고 실제로 샘플도 만들어 보고, 그리고 판매를 위해서 판매 교육이나 쇼핑몰 이런 운영도 해보고 이런 분들이 점수를 좀 더 잘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흘린 땀과 눈물은, 땀과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에 대한 결과물들을 가능하면 사업계획서이기 때문에 미래에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도 있지만 현재 여기까지 노력해 왔습니다라는 내용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대표자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대표자는 전체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30% 이상 된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창업기업이 직원이 많지 않잖아요. 대부분은 대표자의 의지로 끌어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대표자의 능력에 대해서 대단히 잘 어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대표자가 갖고 있는 재산이나 아니면 팀원들의 능력도 같이 어필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지금 기존에 어떤 문제가 있는고 여러분이 그 문제를 해결을 잘 할 수 있는지, 그러면 얼마나 그 사회에 좋은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이 부분이 시장성과 성장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문제인식에서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실현 가능성에서는 구체적으로 최종 제품이 뭐고 경쟁사와 차별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루게 되고요. 성장 전략에서는 최종 판매가가 뭔지, 그리고 어떻게 팔 건지, 그리고 협약 기간 안에는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이 아이템을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지만 먼저 체크해야 될 포인트들 내용이 이 사업계획서 항목 안에 골고루 숨어 있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사업 지원금을 받았을 때 어느 정도의 매출이나 투자 유치가 가능하냐,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합리적이고 납득할 수 있을수록 여러분이 뽑힐 가능성이 높고, 여러분이 땀과 노력이 흔적이 있을수록 또 뽑힐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됐죠? 네, 여기까지 전체적인 항목에 대한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 항목은 삭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을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하시게 되는데요.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마음에 좀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검은색으로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 신청 분야를 이렇게 마우스로 클릭을 하면 되는데, 지금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 이 PC 버전에서는 한글 문서의 버전이 높으면 클릭이 됩니다. 근데 버전이 낮으면 클릭이 되지 않는데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제가 있는 PC는 버전이 낮아서 클릭이 안 되더라고요. 만약에 애매하시면 이렇게 컨트롤 F10 버튼 누르셔서 이런 식으로, 만약에 버전이 낮으신 경우는 이런 식으로라도 여러분이 좀 체크를 좀 해놓으시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시면 체크 표시가 될 거고, 좀 높은 것들은 클릭만 해도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 특화 분야를 체크하시게 되고,
제조냐 지식 서비스냐인데 보통 소프트웨어 부분은 지식 서비스 파트로 가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기술 분야, 소프트웨어 하시는 분들은 보통 이렇게 정보통신, 앱 뭐 이런 식으로 가게 되겠죠. 아니면 제조 관련된 정보통신도 있고 전기전자 하시는 분도 있고 맞게 이렇게 여러분이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비 구성 계획 같은 경우는 저는 이렇게 7천만 원으로 하겠습니다. 근데 1억 원을 아까 그 로직상으로 하면 1억 원이 제일 낫다라고 얘기 드릴 수가 있고요. 여기서는 제가 7천만 원으로 할게요. 그리고 여기 파란색 문구 있죠. 네, 지웁니다. 창업 아이템명, 무슨 기술이 적용된 어떤 제품 서비스 뭐 이렇게 나오도록 하는데요. 저는 이제 뭐 저희가 뭐 앱으로 할지 제조로 할지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써야 되긴 할 텐데 개인적으로 한 가지 정도 뭐 이런 여기 앞에 예시대로 여러분이 쓰시면 됩니다. 제가 만약에 한 가지를 쓰게 되면은 실은 저희 회사에서 창업에 대한 주식을 여러분의 지식과 정보들을 한 월 10,000원 정도에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를 실제로 좀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거를 내용을 얘기 쓰게 되면 창업 지식 구독 서비스 뭐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창업 기업에게 필요한 지식을 저렴하게 제공해주는 뭐 이렇게 온라인 구독 서비스 뭐 이런 식으로 알기 쉽게 근데 이 아이템을 들었을 때 한 번에 이해하기 쉽게 뭐 이렇게 내용을 쓰시면 되고 네, 이렇게 검은색으로 표시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게 애매하니까 한번 이렇게 잡아서 검은색으로 표시를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 이런 참고자료 보시고 다 쓰시면 지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조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제가 하고 있는 게 지금 여러분들하고 이제 마이크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마이크가 IoT 기능이 돼서 제가 마이크로 여러분한테 얘기 드리는 부분들이 바로 그냥 서버에 저장이 되고 필요한 경우에 언제든지 귀로 들을 수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방송할 때 녹음된 음성 파일을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IoT 마이크 개발 뭐 이런 식으로 뭐 얘기들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기를 제목이라는 거는 봤을 때 전체적인 아이템이 한눈에 그려질 수 있으면 가장 좋은 아이템이라고 모양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게끔 되겠고요. 저희는 뭐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이런 온라인 구독 서비스, 그래서 창업에 대한 정보를 여러 가지 컨텐츠들이 있는데 저렴하게 월 한 5,000원, 10,000원에 들을 수 있는 그런 사이트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웹사이트 한 개 뭐 이런 식으로 체크가 될 겁니다. 이렇게 될 거고 제 서비스는 아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반대로 앱이라고 한다면 뭐 안드로이드, iOS 2개 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써달라는 얘기고요. 근데 만약에 아까처럼 제조다. 다시 들어와서 제조 파트다라고 이렇게 보게 되면 아이고 다 지워져 버렸네요. 그래서 아까처럼 음성 공유, IoT 마이크 개발 뭐 이런 식으로 쓰고요. 산출물은 뭐가 될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시 아무거나 하나 하고 시제품 5종 제작 이렇게 그리고 시금형 1종 제작 그죠? 그리고 샘플 50개 제작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산출물. 제가 협약 기간 안에는 시제품은 한 5종류 만들 거고 시금형을 하나 찍어서 샘플로 한 50개 정도 제작을 해볼 거예요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최종 산출물에 대해서 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이렇게 검게 표시하고 요런 그 짝대기도 좀 이렇게 펴주시면 좋겠죠. 직업 일반인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죠. 일반인, 기업, 전 그냥 제외사명 네, 이렇게 쓰게 되겠고요. 예비 창업팀이니까 회사는 없으니까요. 나중에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팀원들에 대한 내용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뭐 과장, 그래서 뭐 이제 개발 총괄 여기 있는 대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땡땡 대학교 무슨 학과 졸업 무슨 분야 경력 10년 뭐 이 정도로 이렇게 간단하게 써달라는 거고, 팀원이 확정이 되어 있으면 완료, 확정이 안 돼 있으면 예정입니다. 혼자이신 분들은 다 예정으로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는 크게 어렵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아까 이거 그림이 안 이뻐서 네, 그냥 성격인데 조금 더 이쁜 걸 찾아볼게요.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문서도 조금 이렇게 간격을 맞춰주면 이쁘죠.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요 정도가 뭐 될 것 같고, 만약에 뭐 조금 더 만약에 내가 목표를 세워본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걸 좀 더 쓰시면 됩니다. 자본금 5천만 원, 법인 설립 이런 것도 괜찮고요. 뭐 협력기관 안에 벤처기업 등록 뭐 이런 내용 쓰셔도 되고, 뭐 땡땡땡 크라우드 펀딩 진행 200% 이상 달성 목표 뭐 이런 식으로 목표들을 여러분이 생각하는 데를 좀 더 늘려보시면서 쓰시면 돼요. 근데 이 목표가 어디에 해당이 돼요? 요거죠. 다시 정리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협약 완료 전에 최종 산출물, 협약 기간 안에 여러분이 만들 수 있는 최종 기술 개발의 결과물은 무엇인가, 요 부분이 한 가지가 들어가게 되겠고, 또 다른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매출은 얼마 낼 수 있을까? 그리고 매출이 없다면 투자 유치가 가능할 수 있을까? 이게 아까 중요한 항목이었죠. 그리고 또 어떤 항목이 있을까요? 특히 여기 펀딩도 같이 넣어볼 수 있겠고요. 또 어떤 항목이 있을까? 회사 설립 같은 것도 들어갈 수 있고, 인증받는 것도 실적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특허를 낼 수 있죠. 특허 등록도 낼 수 있고, 직원을 채용하면 고용, 뭐 2명 이상 고용하겠다, 뭐 이런 것도 실적이 될 수 있죠. 그죠? 실적 될 수 있어요. 또 어떤 게 여러분이 실적이 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뭐 여러분이 판매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뭐 홍보 유튜브나 뭐 이런 것들, 인스타 같은 걸 운영한다든지, 이런 것도 다 될 수가 있죠. 여러분이 생각나는 것 중에서 더 좋은 것들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내용을 더 써줘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요한 거는 이런 내용이 한 가지만 좀 명심해 주시면 돼요. 제가 최근에 그 멘토링을 한 기업이 있었는데요. 뭐 기업명을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그분이 되게 한 기술 개발을 전문가예요. 자기 하는 아이템이 되게 막 친환경적이라 트렌드도 맞고 그쪽 분야의 기술 전문가입니다. 근데 제품은 잘 만드시는데 매출이 없어요. 근데 그런 분이 여기서 나중에 협약기간 내 목표를 나는 매출 100억을 찍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창업기업이 직원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제품 만들기도 어려운데 현실적으로 천연두에 매출 100억을 찍는다? 이거는 정말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산출물에 대해서 내가 뽑히기 위해서 멋있는 목표를 쓰고 싶지만, 멋있는 목표를 쓸수록 뭐가 문제가 되죠? 현실 가능성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현실성이 없는 얘기하는 사람들은 머릿속에 판타지죠. 돈키호테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가장 현실적으로 쓰되 내가 생각하는 현실보다 조금 더 밝게 쓰는 건 문제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밤도 샐 수 있고 또 상황이 잘 맞으면 잘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남들하고 평균적으로 좀 더 약간 이상의 정도의 현실적인 목표를 쓰고 열심히 밤새서 한번 달성해 보겠다.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완전히 비현실적으로 쓴다? 그거는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현실적인 부분을 작성하는 게 맞고, 그게 없다고 한다면 조금 자문을 받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혹시 이 영상을 보시면서 댓글로 달아주셔도 되고, 아니면 저희 그 네이버 카페, 창업연구소 카페에서 Q&A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부분들을 최대한 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참 시간이 많이 흘러갔는데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그런 내용에 대한 걸 보면서 한번 실제적인 내용을 한번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요약은 일단 넘어가고 문제 제기 들어갑니다. 문제 제기. 창업 아이템이 개발 동기, 재발 추진 이력 이렇게 써 있는데요. 이 항목들이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대로 그대로 따라가셔도 문제가 없어요. 외적 동기, 내적 동기, 그리고 소셜 벤처의 경우는 사회적 문제의 인식을 중심으로 써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 가지 그런 풀어가는 방법들이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이런 프레임워크를 한번 쓰셔도 여러분이 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프레임워크냐면 기존 문제점.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AS 투비 분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해결 방향. 이런 식으로 개선 효과. 이런 식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 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개선 효과가 이렇게 나올 거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요인 1, 2, 3 뭐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 동기라고 썼지만 실은 요 내용이 요 특히 1번에 있는 요 외적 동기의 문제점과 기회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필요성에 대한 그런 항목들을 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기존엔 어떤 문제가 있는데 우리는 이거를 개선할 겁니다 라고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마이크 같은 걸 하게 되면 기존의 거는 녹음을 하면 실제로 저 얘기긴 한데요. 녹음을 하게 되면요. 여러분들 이렇게 영상을 녹음을 하게 되면 별도로 파일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서버에 업로드를 해야 됩니다. 서버에 업로드를 해야 돼요. 합니다. 근데 이제 용량이 크면 업로드 시간이 오래 걸리면 컴퓨터를 바로 끌 수도 없고 기다려야 돼요. 뭐 이런 문제점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서버에 올린 거를 확인을 하려면 다시 이렇게 다운받아서 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불편한데 여기서 이제 해결을 할 때는 어떻게 해결을 하냐? 그냥 뭐 버튼 하나를 누르면 녹음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서버로 전송되고 그 뭐 앱이 있어서 앱을 클릭하면 녹음된 내용을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옛날에는 제가 녹화 끝나면 파일을 서버로 올리고 다시 확인해 보려면 다운을 받아서 봐야 됐는데 그냥 이제는 녹화 버튼 딱 누르면 알아서 서버로 전송이 돼. 그리고 나중에 앱에서 클릭하면 바로 녹음 들을 수 있어. 그렇게 되면 상당히 편하겠죠. 뭐 이런 제품을 만약에 만든다라고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나중에 기존 문제점, 해결 방향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쓰면 너무 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4억 개 썼을 때는 짧게 요약해가지고 써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제 기존 문제점은 녹음 데이터 확인 시 어려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는 거죠. 번거로움. 해결 방향 버튼 하나만 누르면 실시간 확인 가능. 뭐 이런 식으로 가능하면 녹음 데이터를 실시간 확인 가능.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상당히 짧고 간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 케이스가 나오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다른 요인들이 또 있을 수가 있죠. 뭐 기존 마이크의 문제점은 디자인이 안 이쁘다. 우리는 디자인이 이쁘다. 이런 식으로 여기는 기존에는 무게가 뭐 이러지니까 가상이에요. 1kg으로 무겁다. 우리는 무게가 300g으로 경량화했다. 뭐 이런 경량화함 뭐 이런 식으로 짧게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특히 이렇게 무게가 1kg에서 300g으로 경량화되면 개선 효과가 어떻게 됩니까? 70% 그죠? 70% 이제 경량화 뭐 이런 효과가 있겠죠. 이런 개선 효과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이 제품이 큰 특징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기존의 명료한 문제점이 있고 명확한 해결 방법이 있고 개선 효과가 명확할수록 사업 아이템이 좋은 거죠. 맞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들었을 때 어떠세요? 이 마이크 녹음 기능 필요할까요? 네. 필요할 수 있겠지만 코로나 백신처럼 절대적으로 필요하진 않다는 걸 좀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필요성이 이렇게 높은, 특히 이런 외적 동기적으로 필요성이 높을수록 더 여러분이 선정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애매하면 선정 가능성이 좀 낮아진다. 안 된다는 게 아닙니다. 선정 가능성이 낮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아마 여기서 외적 동기에 대한 내용이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존의 땡땡땡 문제 해결이 필요 이런 식으로 좀 내용을 쓰고 표 같은 것도 넣고 약간의 부연 설명을 랄랄랄랄라 이렇게 해서 조금 넣어주면 이쁜 사업 계획서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저 2번의 내적 동기도 상당히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창업 기업이 내적 동기가 있어요. 내가 왜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런 상황이 나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게 나올까요? 내가 이 분야에서 여러분이 하고 나는 창업 분야에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다양한 경험을 쌓음. 그러면서 이쪽 분야에서 여러 가지 이제 기회들을 찾았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도움이 될 수 있죠. 뭔가 이 관련된 현업을 하다 보니까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내가 이런 부분에 사업을 하게 됐다. 이런 식으로 내용을 넣으면 상당히 좋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내적 동기, 외적 동기가 둘 다 있으면 좋겠지만 실은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무방하고 만약에 하나만 있다고 한다면 외적 동기는 꼭 있어야 된다고 좋겠다 라고 할 수 있고 내적 동기까지 있으면 훨씬 더 완벽해요. 이 사업을 해야 될 이유가 명확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요 앞에 있는 문제의식은 너희는 왜 이런 사업을 해야 되니? 라는 부분에서 타당성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문제는 소셜벤처 쪽은 가볍게만 얘기 드리면 뭔가 사회적으로 필요한 뭔가 이슈들이 있죠. 취약계층들에 대한 문제라든지 아니면 환경적인 문제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기술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창업 아이템에 대한 개발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창업 아이템을 왜 개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목적이 나오게 되겠는데요. 개발 동기에서 발견한 문제점 기회에 대해서 혁신적인 해결 방안이 써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창업 아이템의 개발 목적에 써있지만 아이템 소개라고 여러분이 바꿔 쓰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아이템, 즉 우리가 해결 방향이었잖아요. 그래요. 그러면 본인이 생각했던 마이크는 어떤 아이템인가요에 대해서 작성을 해야 돼요. 근데 가능하면 이 부분을 할 때 꼭 필요한 부분들은 이미지와 도식화된 도식화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내용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아까 그 강의 때 요거죠. 네. 요런 사업 계획서의 요건에 대한 이런 부분 넣었지만 창업 아이템의 개발 목적에 대해서 한글 파일이라고 해서 한글로만 쓰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뭔가 이미지된 그림들을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특히 여러분의 아이템이라고 하는 거는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최대한 현실적으로 가깝게 제품 디자인된 시안을 보여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최대한 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어요. 특히 소프트웨어나 이런 앱이라면 화면 구성을 한다든지 서비스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그런 그림들을 그려줄 필요가 있고요. 이런 이미지와 도식화를 써주는 이유는 아이템이란 것 자체가 추상적이니까, 추상적이니까 심사위원들 분들 아니면 심사위원들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고객분들이라도 최대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이 그림을 그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을 이쁘게 그림으로 그려주는데 요 한 장의 이미지를 보고 이 아이템이 이렇구나라고 느껴지면 그게 가장 잘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도식화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고 제품은 최종 제품이 예상되는 이미지를 작성을 해주시면 훨씬 좋겠다라는 내용을 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아이템에 대한 특징, 장점들을 한 개에서 한 3개 정도까지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겠죠. 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아까 마이크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아직 준비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이에요. 뭔가 이제 하나의 그림이 이렇게 막 그려지게 되면 이거는 제가 요걸로 표현을 할게요. 도시카에 대한 아까 마이크의 그림은 좀 전에 대충 무슨 느낌인지 좀 아셨죠? 마이크에 대한 느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게 저예요. 제가 여기 제가 사람이 이제 이렇게 있고요. 요 앞에 이렇게 지금 마이크가 있습니다. 이게 마이크입니다. 이게 제가 만들고자 하는 제품이에요. 제가 여기서 음성으로 얘기하면 이 마이크가 요 PC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이크에 대한 내용들이 요 PC의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요 PC에는 공유기가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 PC 공유기를 통해서 서버로 데이터가 이렇게 등록이 되는데 요 등록하는 과정을 제가 손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버로 등록을 하고 나중에 제가 이거를 뭐 저희 그 핸드폰으로 확인을 할 때 다시 이제 다운을 받아서 이렇게 뭐 확인해야 되는 뭐 이런 과정들이 상당히 복잡했다는 거죠. 그럼 기존 제품들은 요런 게 하는 게 아니라 요 마이크 안에 쬐끄만 PC가 있습니다. 보통 MCU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쬐끄만 PC가 이미 들어가 있어서 요 PC가 바로 여기 공유기를 통해서 서버로 가게 되고 그리고 별도의 여기서 제가 앱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요 서버에서 된 내용이 앱으로 이렇게 저장이 돼서 제가 그냥 여기서 폰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이런 그림들이죠. 그래서 기존의 마이크는 PC로만 연결될 수 있게 돼 있었지 다른 기능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요 마이크는 여기서 이제 요 자체가 그냥 컴퓨터고요. 요 자체 안에 그냥 별도로 이렇게 음성 인식을 하는 뭐 이런 기능들도 있어서 요렇게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은 기존 기술, 요 부분은 신규 기술, 뭐 이런 식으로 기술에 대한 설명에 대한 개념도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이런 그림들을 만약에 그림으로 그려주면 참 이쁠 것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특징 1, 뭐가 있습니다. 특징 1, 별도로 PC에서 업로드, 다운로드 하지 않고도 자료 확인이, 음성 자료 확인이 가능,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PC가 필요 없죠. 이렇게 되면 마이크 자체가 PC니까. 그러니까 이제 PC 없이도 마이크 녹음과 방송이 가능하므로 그죠? 야외 촬영이라던가 야외 촬영이나 아니면 PC 없는 환경에서도 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얘기할 수 있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특징을 여러분이 써주면 되는 거죠. 뭐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경쟁사 제품보다 뭐 성능이 어떤 성능인지 모르겠지만 땡땡 성능이 20% 이상 향상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더 좋겠죠. 이런 식으로 짧게 써주고 대신에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도식화된 이미지가 들어가는 게 중요할 겁니다. 그리고 창업 아이템이 목표 시장 분석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사업계 썼을 때는 그림이나 이미지 아니면 도식화 이런 게 대단히 중요해요. 이런 시각적으로 봐야지 이해가 쉽거든. 그래서 여기에서 파고 플러스 부연 설명들을 쓰게 됩니다. 이런 형태로 계속 쓰시는 게 좋고 목표 시장 분석하면은 만약에 하게 되면 1번 시장 규모 그죠? 그리고 국내 시장 이런 것도 여러분이 한번 이미지를 찾아보시고 해외 시장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미지 플러스 설명 여기도 이미지 플러스 설명 똑같습니다. 동일합니다. 발표는 하게 되고 등등등 하고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은 보통 이런 시장 규모를 찾을 때 이런 경우 이거는 그냥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보통 자료를 찾으면 이런 게 있어요. 차트가 있어서 제일 좋은 게 이런 거예요. 2017, 2018, 19, 20, 21 이렇게 돼 있어서 이렇게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그래프들 요런 이제 시장 자료가
제일 나이스해요. 제일 나이스하고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 한 5년 정도 갖는 게 좋은데 연평균 성장률이라는 데이터가 있으면 좋습니다. 연평균 성장률. 그래가지고 나중에 연평균 성장률을 뭐 계산해도 되고 여기 있는 자료를 찾을 수도 있는데 여기가 10인데 여기가 100이 됐다. 그럼 5년 동안 10에서 100이 됐잖아요. 뭐 이러면 뭐 연평균 성장률이 뭐 20 뭐 8% 뭐 이런 게 나온 게 있을 거예요. 이렇게 나오게 되면 그런 성장성에 대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이런 시장 규모 정도면 시장 규모와 성장성이 같이 해결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럼 같이 보시는 게 조금 좋을 것 같고요. 가능하면 고객에 대한 특성을 써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고객에 대한 타겟 고객이 누구인지에 대한 내용을 쓸 수 있고요. 혹시 조금 시간을 내면 이제 STP 분석이라고 해서 뭐 시장 세분화와 그리고 타겟 고객이 누구인지 뭐 이런 내용을 쓰는 거를 공부해서 쓰셔도 되는데 아니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이 제품을 살 수 있는 사람은 뭐 1번 뭐 강사나 크리에이터 아까 마이크로 얘기하면 뭐 이렇게 되겠죠. 뭐 2번 뭐 1번 크리에이터, 네, 2번 강사, 그렇죠? 강사나 교수, 뭐 선생님, 뭐 이런 고객들이 있을 수 있고, 뭐 3번 뭐 땡땡땡, 뭐 아니면 연주자, 뭐 아니면 음악가, 뭐 이런 식으로 고객 특성을 예상되는 고객을 쓰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고 저는 이렇게 잘 쓰는 프레임워크는 아니지만 지금 많이 쓰는 내용 중에서 이제 보통 탐센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목표 시장의 규모를 추정하는 그런 내용들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좀 내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여러분들한테 짧게 뜨르륵 얘기 드리려고 했는데 저도 생각보다 시간이 좀 많이 길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한 번 정도 끊고요. 문제인식 정도 문터 끊고 나머지 실험 가능성과 뒷부분은 좀 더 다음 시간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쉬었다가 진행할게요. 스타트업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해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더욱 자세한 정보는 네이버 카페 창업자금연구소를 확인해주세요.